야구 여왕의 마지막 15회 방송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향한 열기는 단순한 기대를 초월하여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회차에 대한 공식적인 예고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팬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란을 시즌2 요청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외침은 구호처럼 울려 퍼지며 이 프로그램이 지닌 영향력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팬들의 열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포츠 서사가 대중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야구라고는 해본 적 없던 선수들이 불과 100여일 만에 실제 경기 상황을 주도하고 승부의 중압감을 이겨내는 과정은 단순한 예능 시청 경험을 넘어 한편의 관찰,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감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더 이상 제3자의 입장이 아닌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4회차 경기 내용은 시청자들이 왜 이토록 몰입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박하얀 선수를 1번 타자로 기용한 것은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15타수 1안타라는 표면적인 기록만 보면 다소 의아한 선택이었지만 타격 자세 교정 후 타구의 질이 좋아졌다는 현장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첫 타석에서 만들어낸 안타는 출루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블랙퀸즈 공격 패턴에 새로운 활로를 연 신호탄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이전까지 상위 타선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해 불안정했던 것과 달리 박하얀의 출루를 시작으로 아야카와 송화로 이어지는 공격의 흐름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특히 송화 선수는 시즌 중반부터 줄곧 가장 꾸준한 타격감을 보여준 선수였으며 14회 득점권 상황의 압박 속에서도 좋은 타구를 생산해냈다는 점은 그녀의 타격광이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김모나의 적시타와 장수영의 동점을 만든 이 타점 적시타는 경기의 향방을 완전히 뒤집은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타석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상황에 맞게 밀어치는 모습은 무조건 큰 것 한 방만 노리던 초창기의 미숙함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야말로 블랙퀸즈의 성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모나 선수의 가치는 뛰어난 경기력과 팀을 이끄는 리더십,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빛났습니다. 펜스를 직접 맞춘 그녀의 이 루타는 기술적으로도 훌륭했지만 이후 더그아웃에서 동료들을 격려하며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댓글을 통해 주장 김모나를 자신의 롤모델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라는 경력이 야구 실력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중의 빠른 판단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평정심은 모든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김모나 선수가 블랙퀸즈라는 이야기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개인의 기량을 넘어 팀 전체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능력 덕분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실책한 동료를 다독이는 장면은 승패라는 결과를 떠나 스포츠 콘텐츠가 어떻게 감동적인 서사로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포수 기용과 수비 불안정 문제는 시즌 내내 지적된 고질적인 약점이었고 14회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정유인 선수를 포수로 선발한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선택이었으며 경기 중 드러난 송구와 태그 플레이의 미숙함은 코치진의 판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가진 근본적인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블랙퀸즈는 완성된 전력의 팀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팀이기 때문입니다. 선수의 경험 축적과 당장의 승리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모든 스포츠 예능이 안고 있는 숙제이며 14회의 논란 역시 바로 이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팬들이 댓글에서 포수 포지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박경환 선수나 양의지 선수 같은 한국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포수들을 언급한 현상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실제 야구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수진 선수의 부상 역시 팀의 전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유격수 자리에서 수비 범위가 좁아지고 송구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맞물리며 안타까운 실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강한 의지와 투지를 보여준 주수진 선수의 모습은 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블랙퀸즈는 단순한 예능 프로젝트 팀을 넘어
하나의 경쟁력 있는 스포츠팀으로 시청자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시청자들은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선수들이 보여주는 진정성과 태도에 더 큰 가치를 두었고, 주수진 선수의 사례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둘러싼 시청률에 대한 감론을박 역시 흥미롭게 분석해볼 지점입니다. 1%대의 시청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방송 환경과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결코 나쁜 성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야구 비시즌에 방영되는 스포츠 예능이라는 형식의 특수성과 여성 야구라는 소재의 희소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화제성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시청률 숫자보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나 팬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가 더욱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굿즈를 구매하고 시즌 2를 청원하며 방송 시간에 아쉬움을 표하는 등의 행동은 시청자들이 수동적인 소비를 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해당 콘텐츠가 장기적인 지식 재산권, IP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척도이며, 제작진이 다음 시즌 제작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15회 방송을 앞둔 현재 대중의 관심은 승패 예측을 넘어 지난 여정을 감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더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예고편에서 보인 송아, 김민지, 박하얀 선수의 눈물은 감동적인 마무리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동시에 마지막 경기의 결과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도 유지하게 만듭니다. 저는 마지막 회차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관통한 선수들의 성장 서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마치 한 편의 잘 만들어진 스포츠 다큐멘터리처럼 말입니다. 최종전은 승패를 넘어 그간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의미를 갖는 법이며, 야구 여왕 역시 이러한 공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즌을 향한 팬들의 폭발적인 요구만큼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시청자들이 이야기가 끝나기를 거부하고 그 다음을 외칠 때 그 콘텐츠는 일회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된다. 블랙 퀸즈가 100일 동안 써내려간 성장 드라마는 여성 야구에 대한 편견을 깨고 스포츠 서사의 지평을 넓혔다는 두 가지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본다. 3월 3일 최종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굳건히 형성된 팬덤과 후속 시즌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가장 큰 수확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야구 여왕 시즌 1은 막을 내린다. 이미 다음 시즌을 만들어야 할 명분은 충분히 쌓인 셈이다. 야구 여왕 14회 미공개 영상에 담긴 식사 장면은 본편의 흐름과는 사뭇 달랐지만 역설적으로 블랙 퀸즈라는 팀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대목이었다. 마지막 8차전을 코앞에 둔 극도의 긴장감 속 선수들이 둘러앉은 식탁은 작전을 짜거나 훈련을 하는 공간이 아닌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안전지대 역할을 했다. 나는 이 순간이 단순히 예능적인 쉼표에 그치지 않고 팀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심리적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경기 전 함께하는 식사는 에너지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선다. 특히 승패의 무게가 클수록 선수들은 대화를 나누며 초조함을 덜어내고 팀 전체의 감정적 파장을 조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블랙 퀸즈 멤버들 또한 음식에 대한 담소를 시작으로 서로에게 장난스러운 별명을 붙이거나 농담을 주고받으며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갔다. 아야카가 난생 처음 국밥을 맛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동료들의 반응은 낯선 문화를 스스럼 없이 포용하고 유머로 승화시키는 팀의 색깔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생소한 음식을 두고 주저하는 모습이나 반응을 유도하는 짙게진 농담, 그리고 귀엽다는 식의 칭찬들은 겉보기엔 사소한 대화 같지만 이는 외국인 동료가 팀에 녹아드는 과정을 모두가 함께 돕는 소통 방식에 해당한다. 이 장면을 통해 블랙 퀸즈가 그저 야구를 위해 모인 집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뛰어난 경기력은 기술적 연마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정서적 유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 스포츠 예능이라는 장르에서는 선수들의 관계 맺음 그 자체가 핵심적인 콘텐츠가 된다. 식사 도중 즉흥적으로 제안된 야자 타임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감독과 선수 간의 격식이 일시적으로 허물어지는 상황은 큰 웃음을 주면서 팀 내부의 경직된 위계를 유연하게 만들었다. 아야카가 조심스럽게 신수야 하고 부르며 주저하던 그 찰나는 시청자들의 몰입을 최고조로 이끌었으며,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 상호 친밀함에 바탕을 둔 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블랙 퀸즈의 진정한 힘이 기술이 아닌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경기 중 수많은 실책이 나오고 팀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저력은 바로 이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에서 나왔을 것이다. 선수들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격려와 믿음을 주고받는 모습 또한 인상 깊은 부분이었다. 수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던지는 다정한 별명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격려, 그리고 웃음과 함께 오가는 진심 어린 응원은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자양분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블랙퀸즈 성장 이야기에 숨겨진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방송 편집은 주로 기술의 진보나 승패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지만 팀을 하나로 묶고 나아가게 하는 진짜 원동력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교감에서 비롯된다. 이 미공개 영상이 마지막 경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한다. 기나긴 시즌을 거치며 숱한 훈련과 실전, 감정의 기복을 함께 겪어온 선수들은 서로를 보듬는 법을 체득했으며 그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이 식탁에서의 대화에 응축되어 있었다. 이 장면은 블랙퀸즈의 도전이 단순히 야구 기량을 높이는 과정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는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했다. 필드 위에서 얻은 승리와 패배는 스쳐가는 결과일 뿐, 팀원들이 함께 나눈 경험과 추억은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빛나는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